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제 3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오는 이제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로 좀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요. 지난주에 카카오톡 그 상담 심리학 개론 단체 카톡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내가 빠져있다라면 과 대표한테 이야기하셔가지고 단체 톡에 같이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좀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좀 어렵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소리가 잘 안 들린다. 2주차 수업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찍었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소리가 잘 들리는데 아마 이런 경우에는 개인 PC라든가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 또 소리가 또 있습니다. 볼륨 조절하는 거. 이 조절 장치를 잘 이렇게 올리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해결을 했고 또 한 분이 거기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총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나 그럴 때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서로 그 안에서 좀 경험을 좀 공유하고 서로 도움도 같이 좀 나누고 하는 그런 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그 단체 톡방에서 문제가 있으면 서로 나누고 또 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서로 교환하는 그런 이제 카톡방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공지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지사항을 올리는 그런 이제 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좀 힘들긴 하지만 아마 지난 학기에 한번 그 갑작스럽게 겪었을 때하고는 또 다르게 약간은 좀 체계를 갖춰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강의를 쭉 따라오시고 그리고 그 날짜 기한에 맞게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올려주시면은 출석하고 또 성적하고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시고 한 학기를 잘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번 3주차 강의는요. 우리 그 교재 37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3장의 상담자의 특성에 대한 강의입니다.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 형광펜을 좀 쓸게요. 펜을 좀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장에 할 그 상담자의 특성은요, 상담자에 대한 인간적인 특성과 그리고 상담자를 위한 심리 상담, 그리고 상담자의 가치관, 이 세 가지에 대한 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주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상담자의 인간적인 특성이라든가 상담자를 위한 심리 상담, 상담자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간에 상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하나의 상담자의 그 특성을 쭉 이제 나열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어떤 내담자의 마음과 그 행동을 돕고 또 그의 인생을 이끄는 어찌 보면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어떤 그 마음과 그리고 정서, 뭐 인지 이런 측면에 그리고 또 행동의 특성을 다루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학문의 부분에 있어서도 좀 깊이 있게 깊이를 갖고 있어야지 내담자와 같이 얘기를 나누고 내담자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목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담자의 인간적인 특성과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특성 그리고 가치관들은요. 결국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업한 내용 중에서 상담이란 무엇인가, 상담에 대한 정의를 했었는데요. 상담의 정의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나요? 내담자가 있죠. 내담자는 어떤 자신의 문제 해결을 호소해오는 내담자이죠. 뭐 그게 정서적이든 아니면 행동적인 특성의 문제가 있든 어떤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오는 내담자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어떤 상담자인가요? 상담자는 그냥 아무나 상담자가 아니죠.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그 상담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진 상담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 뭐 안전한 관계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상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의 시작은 결국에는 상담 관계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담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게 어찌 보면은 상담자의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이라는 걸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상담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이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상담자, 그리고 안전한 상담자, 유능한 상담자, 그리고 자신을 잘 관리하는 그런 상담자여야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상담자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가? 물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보통 건강이라고 하면 어떤 건강을 이야기하나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어떤 심리 정서적인 건강, 어떤 그 영적인 건강, 지성적인 건강, 지적으로도 어때요? 아주 이제 지성적으로도 건강한 지적인 그 상태를 가진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지성적이고 또 신체적인 어떤 전인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담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담은 내가 단순하게 어떤 내 지인에게 뭐 이야기를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내 아는 사람에게 뭐 그냥 가서 수다를 뜬다거나 아니면 내 얘기를 그냥 뭐 지나간 사람에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죠. 내가 내 내담자라는 사람은 어떤 그 본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담자가 왔는데 상담자가 건강하지 않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상담을 맺을 수가 없겠죠.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도 없고 상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강한 상담자가 바로 상담자의 특성 중에서 상담자는 건강해야 된다. 어떻게? 영적으로나 심리정서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서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내가 상담을 전공하게 된 뭐 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본인의 어떤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뭐 인간은 누구나 다 결핍된 존재이죠. 자신의 어떤 결핍을 상담으로 풀어내시는 그런 이제 상담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 내가 만약에 어떤 풀지 못한 나에게 어떤 숙제가 있었다. 아니면은, 그야말로 심리적인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내가 그걸 아직도 이 속에 확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내가 건강한 상담자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풀지 못한, 해결되지 못한 어떤 과제라든가 아니면은 심리적인 그런 그 트라우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어떤 상담자로서 만약에 상담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제 내담자를 내가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에서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만약에 상담자라면 그런 것들로부터 그야말로 건강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록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상담자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상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나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해결된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내고 난 이후에 그럼 뭡니까? 나는 오히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능한 상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한 상담자입니다. 상담관계가 결국에는 뭡니까? 안전한 상담관계여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것 같네요. 안전한 상담관계. 안전한 상담관계는 뭐냐? 내가 이 얘기를 내 문제나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자에 이야기했을 때 이 상담자가 나의 비밀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은 나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만약에 내담자가 한다라면 나는 안전한 상담자가 아닌 거죠. 안전한 상담자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봤을 때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안전한 관계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을 때 좋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따뜻하냐 차가우냐 라고 봤을 때 당연히 따뜻한 사람일 때 내담자는 안전한 상담자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요? 사람이 항상 좋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항상 따뜻할 수가 있나요? 저는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노력하고 또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마 상황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기인식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따뜻한 사람일까? 차가운 사람일까?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라면은 상담자로서의 어떤 자질이 좀 적절하지 않다. 자질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상 좋고 따뜻하고 그렇게 할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스스로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나 그래도 선한 영향을 내가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주고 또 선한 말 한마디라도 좀 더 선하게 하고 이런 사람인가 라는 자기 인식 이게 있을 겁니다. 자기 인식이 그렇게 있다라면 당연히 내가 안전한 상담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막 안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인식 속에서 나는 좋고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그게 아마 이렇게 우러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굳이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상담자가 되었을 때 상담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 상담자의 특성 중에서 안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능한 상담자일 때 우리는 상담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또 상담자는 이렇게 유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건 그야말로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또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진 유능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가진 그런 상담자일 때 상담 관계가 잘 맺어지고 또 이 유능함은 상담자의 특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상담자이고 안전한 상담자이고 유능한 상담자라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상담자라면은 상담 관계가 또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관리하는 상담자는 어떤 상담자냐? 초두 효과와 후광 효과를 좀 이렇게 발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도 효과와 후광 효과를 좀 발휘해서 상담자는 자기 이미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자신을 막 밖에 보이는 이미지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상담자가 될 수 있고 유능한 상담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 초도 효과라든가 후광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특히 내담자에게 건강하지 않아 보이고 심리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저 사람은 안전하지 않아 아니면 정말 좀 무능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도 효과와 후광 효과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도 효과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라이머리 이펙트라고 했어요. 솔로몬 애쉬가 이 초도 효과를 이제 처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분도 이제 심리학자인데요. 이 초도 효과는 뭐냐면은 처음 받은 인상이라든가 내지는 정보 이것들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성향의 실험이에요. 성향의 실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첫인상은 참 안 바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이 초도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도 효과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이 첫인상을 왜 잘 안 바꾸느냐, 왜 안 바꿀까요? 뭐 인지적 구두쇠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인지를 했으면 그걸 잘 안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 첫인상이 만약에 이 초도 효과 때문에 인상이 뭐 좀 되게 차가워 보인다. 만약에 상담자를 하면 제가 내담자로 갔는데 우리 상담자가 보니까 첫인상을 보니까 굉장히 좀 딱딱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가졌어요. 이제 초도 효과가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이렇게 뭐 보니까 딱딱하게 보였지만 좀 이분이 원래 딱딱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인지적 구두쇠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롭게 뭔가를 새로운 사실을 내지는 새로운 그 사람에 대한 뭐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인지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처음 봤던 그대로 계속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첫인상이 나중에 오랫동안 이제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은 첫인상은 참 이랬는데 계속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네 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다행이에요. 근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인상 때문에 이 초도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관계를 맺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초도 효과를 안다면 우리는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좀 더 미소를 띈다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은 그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 사람을 내담자를 맞이하는 뭐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달리 원래 나의 성격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내담자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초도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인상이라든가 정보를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의 첫인상 실험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렌하고 벤이 있어요. 엘렌하고 벤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특성을 쭉 나열을 해요. 엘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렌은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건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좀 충동적이기도 하고 비판적이고 고집스럽고 질투심이 많다. 이렇게 이제 쭉 그 정보를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벤에게는 질투심이 많고 고집스럽고 비판스럽다. 그리고 충동적이다. 그러나 또 건면하고 똑똑한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쭉 그 사람의 특성을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험 참가자들의 반응은 엘렌에게 더 큰 호감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왜냐? 처음 받은 정보, 똑똑하다와 건면하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더 중요하게. 그래서 이제 초도 효과라고 합니다. 초도 효과로서 이제
먼저 좋은 점을 먼저 이제 나열하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게 뜨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후광효과인데요. 상담자로서 그 좋은 상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초도효과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후광효과. 예. 이 후광효과는 에드워드 손다이크가 1920년대에 1920년에 처음 이제 이 후광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심리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에드워드 손다크는 미국의 그 심리학자입니다. 하나의 특성이 다른 세부 특성에도 일반화되는 성향을 우리는 후광효과라고 하죠. 여러분 후광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인간성도 되게 좋고 모든 게 다 좋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이게 후광효과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외모가 막 출중하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서도 이 후광효과를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위해 가지고 뭘 하나요? 이렇게 그 피부 마사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형 같은 것도 하고 이거는 이제 여성 그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보면은 이런 후광효과를 좀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후광효과가 있는 걸 아니까 심리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다이크가 실험을 했어요. 장교들이 그 부하의 성격과 지능과 체력과 리더십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모범 병사가 있었는 거예요. 모범 병사에게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주더라는 겁니다. 일반 병사에게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 이하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인상 좋고 품행 좋은 병사가 사격 실력도 좋고 청소도 잘하고 하모니카도 잘 분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광 효과예요. 그래서 뭘 한 가지를 잘하면 다른 것들도 다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의 특성이 다른 세부 특성에도 일반화되는 그런 성향,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후광효과라고 한다. 할로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에드워드 손다크가 이제 한 거예요.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후광효과, 뭐 초도효과 이런 걸 많이 들어보긴 했겠지만 이런 걸 이제 내가 상담자라면 이런 후광효과나 그리고 초도효과가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상담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그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실험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인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설명의 순서를 반대로 해서 달라지는 인상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일반에는 긍정적인 언어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초도효과를 초도효과와 관련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그 실험하고 비슷하죠. 똑똑하다, 성실하다, 적극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스럽다, 질투심 많다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을 했어요. 첫인상에 관해 가지고. 그리고 2반은 질투심이 많다,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적극적이다, 성실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물어봤어요. 공부를 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일반에서는 훨씬 더 많죠. 반장으로 뽑고 싶다. 반장으로 뽑고 싶다까지. 그리고 불의를 못 참을 것 같다. 불평을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2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고 2반은 뭐 왜냐하면 질투심 많고 고집스럽다가 앞에 나오니까요. 아무리 뒤에 성실하다 똑똑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질투심 많다 고집스럽다 이게 더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일반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긍정 언어를 먼저 했잖아요. 질투심 많고 고집스럽고 비판적이다라고 해도 똑똑하다 성실하다를 먼저 하니까 이게 더 깊게 이렇게 내리게 박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도효과에 대한 실험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걸 먼저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인상으로서 내가 상담자가 되면 이렇게 첫인상을 좋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볼까요? 예,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을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 웃는 얼굴로 해가 보니까 웃는 얼굴일 때 훨씬 더 뭡니까? 이 사람과 숙제를 하면 잘 것 같다라고 이렇게 2반은 그렇다, 1반은 그렇지 않다가 더 많은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킬 것 같다. 웃는데 웃는 거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약속 잘 지키는 것과 웃는 게 뭐 관계가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친구가 많을 것 같고 나는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라고까지 했어요. 2반에서 웃는 얼굴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1반에 무표정한 얼굴을 보여주니까 부정 질문이 더 많았어요. 엄마에게 화를 낼 것 같다라고 하니까 2반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1반은 그렇다. 일진일 것 같다. 심지어는 화 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일진일 것 같다. 단체 활동 잘 못할 것 같다. 뒷담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차림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요. 예. 캐주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약속을 캐주얼을 한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한 상황에서 옷차림을 바꿨어요. 1반에게는 캐주얼 옷을 보여주고 2반에게는 정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킬 것 같다라고 하니까 2반은 그렇다. 1반은 그렇지 않다가 더 많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갑을 주면 주인을 찾아줄 것 같다. 2반은 그렇다. 1반은 그렇지 않다. 이게 2반은 정장 입으니까 친밀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친밀감하고 관련된 친밀감과 관련된 질문에는 캐주얼일 때 일반 캐주얼 옷을 보여주는 일반에서 더 그렇다라고 많이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정장일 때는 신뢰도에 더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신뢰감을 줄락 하면 정장 차림이 더 좋고 친밀감으로 다가가려고 하면은 캐주얼 복장이 훨씬 더 긍정적인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어때요? 무표정함보다는 웃는 얼굴을 하면은 더 긍정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고 질문에 더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좀 이제 무표정함은 좀 더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인상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기로 하고요. 2교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